24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이고요. 진건중 문제 보겠습니다. 범위는 1단원하고 2단원입니다. 자, 1.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이것은 원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입자라고 나오면 이거는 원자고요. 원소라고 나올 거면 성분이라는 내용 나와야 됩니다. 자, 원소는 모두 자연 틀렸어요. 일부는 자연에서 발견, 일부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자, 3번 원자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입자이다.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입자는 분자죠. 분자입니다.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없다. 있어요. N2, H2, 질소, 수소, O2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다. 그렇죠? 이것이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2번 볼게요. 원소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금. 원소라고 하면은 원소 기호를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금은 AU, 수소는 H, 우유는 단백질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철분, 금속 성분들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는 원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원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억, 니은, 답은 1번. 3번 볼게요.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근거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자, 물이 원소가 아닌 이유는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그렇죠. 됐나요? 자, 물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 와, 이거는 중학교 2학년에서 6단원 내용 나와야 되거든요. 녹는 점은 물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 끓는 점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죠. 일정하다. 이거는 원소가 아니라는 근거로 옳지는 않습니다. 자, 물은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이 원소가 아니다. 그렇죠? 물은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수소와 산소. 이거는 완벽한 근거 되겠습니다. 자, 물은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 이것과는 용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관련이 없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생성된다. 이거 실험이 있었는데요. 실험까지는 안 보더라도 일단 물을 분해시켰을 때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니은 리을.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원소 기호만 암기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헬륨은 He, 연은 H는 수소, 탄소는 C, Ca는 칼슘. 보통 20번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구리는 Cu, 3번이네요. 다음, 네온은 Ne, 맞고요. 나트륨은 이게 맞는데 문제가 있어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죠. 이렇게 네온. 나트륨은 N하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원소 기호가 옳지 않죠. 맞기는 한데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3번 구리 CU 이것만 맞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불꽃 반응 실험입니다. 6개 학교 정도 마지막 거 풀이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거는 이 6개 학교를 풀이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게 불꽃 반응 색깔이죠. 그렇죠?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염화나트륨, 나트륨이기 때문에 노란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륨, 보라색. 문제가 뭘까요? 위 물질들에서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원소로만 옳게 짝지은 것은 이거죠. 금속 원소, 나트륨과 칼륨 들어가야 됩니다. 나트륨, 칼륨, 답은 4번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물에 녹여서 불꽃 반응 실험했을 때 불꽃 반응 색깔이 같게 나오는 거. 리튬하고 스트론튬 나오고 있어야 되고요. 리튬하고 스트론튬 없네요. 빨간색 나오는 게 없어. 그럼 같은 원소가 들어가 있어 볼까요? 칼륨. 보라 색깔 나오겠네요. 둘 다. 자, 앞에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은 정확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꽃 반응 색깔은 똑같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임의의 원소 A, B, C. 이거 자주 나오죠? 7번 문제. 물질 X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다. 물질 X에 들어있는 원소들만 찾아보자. A 볼게요. 이거 오케이. 들어있고 있고 얘가 있어요. A는 X에 들어있습니다. 다음 B를 볼게요. 요거 없네요. B는 안 들어있어요. 한 줄이라도 빠져있으면 안 들어있는 거야. 세 번째 거 볼게요. C는 요 두 줄밖에 없으니 나트륨 같은데요.
얘밖에 없는데 여기 들어있네요. 그러면 A와 C는 들어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X에 A와 B와 C 물질들이 들어있으려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선 있잖아. 이 선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요 밑에 X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 줄이라도 빠져있으면 그 물질은 안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다음 8번 볼게요.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기본 입자 맞죠? 원자요. 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원자 핵의 개수에 의해 아닙니다. 원자 핵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예요. 가운데 하나만 자리 잡고 있고요. 바깥쪽에 전자들이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아니죠. 자, 보면 일단 플러스 만약에 3이라고 볼게요.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 이 두 개 가지고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자 핵의 개수 일단 무조건 틀렸어요. 원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의 개수는 모두 같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말도 안 되죠. 다음은 1번입니다. 전부 달라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소는 전자가 7개이다. 가운데 플러스 7의 원자 핵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겠죠. 모형으로 나타난 질소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려볼까요? 자, 가운데 플러스 7의 원자 핵의 전하량을 갖고 있고요. 자, 둥글게 이렇게 그리고 전자가 7개 들어있으면 됩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렇죠. 가운데 플러스 7, 마이너스 7 계산해서 0이죠. 원자 핵은 음전하를 띠고 있다. 이거 틀렸네요.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 양전하가 플러스 전하라는 뜻입니다. 원자의 중심의 원자 핵 그렇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 같고요. 원자 핵 주변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것은 원소에 대한 설명이야.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성된다. 이것은 이온에 대한 설명이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것은 분자입니다. 답은 3번. 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거는 원자에 대한 설명이고 원자. 모든 분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해야 생성된다. 모든 분자, 다른 종류의 원자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해가지고 생성되는 분자도 있단 말이죠. H2, O2, N2 이런 애들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이기 때문에 5번 내용은 틀렸습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자, 분자 모형을 딱 보고서 이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생긴 것만 봐도 어떤 분자인지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자. 가운데 이게 HO라서 H2O 물 분자고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붙어 있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CH4 메테인입니다. 생긴 거 보고서 어떤 분자인지 파악이 안 되지? 공부 덜 한 겁니다. 더 촘촘하게 공부해야 돼요. HO H2O2 과산화수소. 얘는 CO 해서 CO2. 얘는 뭘까요? 이것은 질소돼서 N2라고 할까요? 자, 볼게요. 자, 위 분자들 중에서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로 구성된 메테인의 분자 이거죠. 1개 붙어 있고 4개 붙어 있는 거 이겁니다. 4번. 자, 나 분자는 나 어디 있을까? 나 H2O2죠. 수소 2개랑 산소 2개 원자.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구성됐습니다. 이 분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럼 4H2O2 아니겠니? 답은 5번이겠죠. 됐나요? 자, 이온에 대한 설명.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죠.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원자들이 결합해서 생성된 입자. 이거는 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음이온 틀렸어요. 양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와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 더 커지는 거고요. 내부에 있던 전자가 빠져나가요. 그럼 마이너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은 전기가 통한다. 4번 정답이죠. 원자핵을 얻거나 아닙니다. 원자핵은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만 움직입니까? 전자만 움직이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걔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온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전자를 2개를 잃어버렸네요.
A라고 해볼게요. A가 있었는데 A가 전자를 두 개 잃어버렸기 때문에 A 이가 플러스라고 하고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이가 플러스 어디 있을까?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죠. 전자가 두 마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플러스 2의 양전하를 띄게 됩니다. 15번 볼게요. 전기가 통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6개 학교 문제풀이를 다 마쳤다 그랬지. 이게 마지막이야. 근데 6개 중에서 3개 학교에서 이 문제가 출제됐어요. 절반 확률이죠. 이 정도로 나올 확률이 높으면은 이거 무조건 기억해 놔야 됩니다. 기억, 증류수. 증류수는 안에 이온이 안 들어있어.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 음료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죠. 설탕은 분자죠.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농도가 진해진다고 해도 전하를 띠지 않을 겁니다. 3번, 왜 동그라미 했을까요? 이건 X입니다. 전하율을 띠지 않아요. 자, 염화나트륨은 염화이온 Cl- 나트륨 Na+, 둘 다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이 들어있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겠죠. 4번입니다. 니은 리을. 자, 16, 17 볼게요. 표는 앙금 생성 반응의 실험 결과를 나타냈어. 물음에 답해보자. 자, 미지의 용액 A에 나비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용액으로 옳은 것은, 이거 우리 외웠단 말이죠. 납, P, B, 이가 플러스요. 누구랑 만납니까? 아이오딘, I-랑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I-랑 결합해서 P, B, I, 2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아이오딘화 뭐뭐 이온이 들어있어. 있죠. 요거. 아이오딘화 칼륨 이거죠. 1번 체크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만나서 어떤 앙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총 4가지 앙금 쌤이 설명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4가지 말고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설명하는 앙금은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미지의 용액 A에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나타났어요. 질산은 빼놓고 일단 A 안에는 은이온과 결합하는 염화이온이 들어있겠네요. A는 일단 염화이온은 들어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흰색 앙금 HCl 염화음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다시 한번 흰색 앙금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앙금 생성 못하니까 탄산과 만나서 앙금 생성하는 탄산 칼슘 쓸 수 있겠네요. Ca 그러니까 플러스 칼슘 이온과 염화이온 찾으면 될까요? 찾아보자. 이를 통해서 A에 들어있는 이온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염화이온 들어있어야 되고요. 칼슘 이온 들어있어야 되니까 답은 4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여기부터 2단원입니다. 18번부터 몇 번까지인가? 25번까지 8개 가까이 되겠네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18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누가 이동합니까? 어떤 물체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을 거예요. 누가 이동하죠? 전자죠. 얘가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4번입니다. 19번 볼게요.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떼어야 될 거고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같은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하면 마찰 전기가 발생하지 않겠죠? 3번이네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체는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두 물체 사이에서 전자의 이동으로 마찰 전기가 발생한다. 그렇죠? 다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두 물체는 각각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띈다. 그렇죠? 플라스틱 막대가 있고 이렇게 명주 헝겊이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두 물체를 마찰을 하면은 털가죽을 이렇게 문질렀어요. 그러면 이 털가죽에서 전자가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이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각각 다른 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에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겠죠. 이거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20번 볼게요.
그림은 전기를 띤 가벼운 금속 A, B, C, D입니다. 하나만 알면 나머지 4개 전부 다 알 수 있겠어요. 자, A가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이게 너무 쉽죠? 자, 밀어내고 있죠? 청력입니다. 똑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야 되겠죠? 자, 끌어당기고 있네요. 반대 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이거 두 개 밀어내고 있네요. 마이너스. 서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청력.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B, C, D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번 하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정지한 금속 막대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뭐가 될까? 여기 플러스, 먼 쪽이 마이너스, 전자는 가에서 나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 막대에 대전체에 가까운 부분 있죠. 얘랑 가까운 부분. 여기는 반대 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먼 쪽은 같은 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지금 미금중학교가 시험 2주 남았고 다른 학교들은 보통 3주 남았단 말이죠. 동아중은 4주나 남았어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야. 계속 푸는 거죠. 틀린 거 고치고 틀린 거 고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거든요. 자, 가 부분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플러스야, 플러스. 나 부분은 전기적으로 중성. 틀렸어요. 마이너스. 금속막대 안에 전자는 가에서 나로 이동한다. 3번 정답이죠. 자, 금속막대 내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와 금속막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 틀렸어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답은 3번. 22번 보겠습니다. 검전기 관련 내용이죠. 자, 금속판과 금속박이 전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더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 전자가 있었는데, 자, 아래쪽에 전자 이렇게 있어. 전자. 위에도 뭐 전자가 있겠지. 여기에 플러스라고 적어 놓은 것은, 여기도 플러스만 적어 놓은 것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전자가 없다는 건 아니야. 알겠지? 전자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밑에 있던 요 전자가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두 마리 전자가 위로 끌려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플러스 전하 양이 더 많았었는데 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이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의 이동은 금속 박에서 판으로, 금속 박에서 판으로 더 벌어진다. 답은 2번이죠.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이 내용에서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박은 더 벌어지고 다른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은 오므라든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23번 볼게요.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2 파트 전류 전압 저항 파트 들어왔습니다. 전하의 흐름을 전류, 우리 암기 테스트 쪽지에 있었죠? 맞습니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같다. 다릅니다. 달라요. 회로도를 이렇게 봤을 때, 자, 막대기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죠.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전류.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전자 두 개가 방향이 달라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전류의 단위로는 암페어와 밀리암페어 사용. 전기회로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이 걸려야 한다. 그렇죠? 전선 내부의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맞죠? 24번 보겠습니다. 전기회로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비례관계죠. 1번 끝. 자, 이거 쌤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줬죠. R는 R분의 V, R은 I분의 V로 놓고서, 자, 둘 다 위에 있으면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양변 둘 다 위에 있으면 비례관계라고 했죠. 비례. 이렇게 비례고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으면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반비례. 그렇죠? 비례관계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잖아. V, I, 그 다음에 R, V. 이렇게. I와 R은 무슨 관계?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거 세 개가 맞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X축이 전압, Y축이 전류. 1번.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일단 기울기부터 볼까요? 마지막 문제니까 제대로 한번 풀어줄게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x축이 전압이죠. 전압이고 y축은 전류입니다. 전류. 그러니까 전압은 V, 전류는 I. V분의 I죠. 뭔가 비슷하지만 이거는 R 구하는 공식과 반대로 되어 있어요. 뒤집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R분의 1이 됩니다. 자, R분의 1이라는 것은 저항의 역수라고 불러줄 수가 있고요.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값이 큰 거야. 그러면 R1과 R2를 비교했을 때 R2보다 R1이 지금 저항이 더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정도 분석하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지점에서 여기 모든 지점에서의 저항은 값이 같거든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라 그랬지? R분의 1이죠. 자, 요 지점에서의 저항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R은 I분의 V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류가 2A, 전압은 10V라서 5옴 되겠습니다. X분의 Y가 아니라는 얘기야. 전류분의 전압으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5옴. 답은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진건 25번까지 끝났는데 23번까지 문제가 이 마이크가 없이 촬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울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들어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쌤이 다시 찍어줄 테니까 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 없으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